자, 안녕하세요. 2022년 교과교육론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과교육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게 역사를 전공하는 분들에 있어서 같은 인문학적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좀 개념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역사교육의 역사교육론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책들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크게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얘기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책을 얘기하죠. 역사교육의 이론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은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이다. 이 두 개의 책들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이 두 개의 책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의 책이 얘기가 돼요. 그리고 고전적인 내용의 책들이 하나 있죠. 고전적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역사교육의 이해라고 하는 이게 고전이에요. 이거는 90년대에 나왔던 책이고 사실은 이 역사교육의 이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보강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역사교육의 이론과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두 개의 책들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떻게 역사교육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역사교육의 이론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 이거부터 먼저 봐줘야 되죠. 즉 어제 제가 학생 하나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용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첫 번째 물어봤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뭐냐면은 역사교육의 이론과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두 권의 책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네,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 역사교육의 이론이 크게 몇 개의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하셨어요. 대체적으로 구조화시키는 과정들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뭘 봐야 되냐면 사실은 차례를 봐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역사교육의 이론이라고 이 책에는 단원이 몇 개의 단원이 되어 있냐면 사실은 5개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단원이 뭐예요? 역사교육의 개념과 연구 영역이 얘기가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역사교육의 개념과 연구 영역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원이 얘기가 되면 그럼 이건 뭐가 얘기가 돼요? 대체적으로 역사교육에 대한 소개하는 파트가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역사교육론에서 다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단어는 역사학과 역사교육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뭐가 돼요? 역사학이니까 역사의 역사가 얘기되는 거잖아요. 그죠? 역사를 어떻게 연구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크게 어디하고 어디에서? 서양과 동양에서 역사 연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연구되고 있는 역사학을 어떻게 교육을 했는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역사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역사의 역사, 역사학의 역사가 얘기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단어는 뭐가 되냐면 역사의 이해가 얘기가 돼요. 네 번째가 설명이 얘기가 됩니다. 다른 큰 제목들 빼고 옆에 거까지 빼면은 이해하고 설명이 두 개예요. 이거는 뭐죠? 이건 역사학을 공부하는 데서 나오는 두 가지, 근대 역사학의 두 가지의 경향이죠. 즉, 하나는 뭐냐면은 이해와 설명을 얘기했을 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의 방법론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는 다른 인문학의 형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설명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을 때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얘기가 됐을 때 이게 설명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이 설명은 사건 자체를 객관화시켰다고 보면 돼요. 객관화시켰다는 건 뭐냐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사람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게 객관화잖아요. 그죠? 분리를 해서 사건 자체로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사건을 객관화시킨다고 하는 거,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사건 자체가 돌아가나요? 사건 자체가 스스로 돌아가나요? 아니죠. 사건은 누구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를 인간이 왜 했는가도 궁금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의 내면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역사학이 갖고 있는 독특한 방법론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인 인간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자고 하는 측면이 이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행위 자체, 행위를 놓고 보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이해하고 설명이고, 이게 역사학을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얘기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얘기가 되겠죠. 그럼 보세요. 역사학이 다른 과학과는 구분이 되고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이해 쪽이에요, 설명 쪽이에요? 당연히 이해라는 측면이 역사학의 독립된 독특한 영역이 되어야 되겠죠. 설명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하는 것은 자연과학과 동일한 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원인과 결과, 인과론에 따라서 얘기가 되는 게 설명이잖아요. 그러면 역사학이 역사학으로서의 독특한 내용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돼요? 이해에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해하고 설명 중에서 어떤 게 더 우리가 보는 이명시험에 더 많이 나올까요? 역사학의 독특한 측면이라고 하는 이쪽이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가 더 많아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뭐냐면 시험 문제 내기가 여기가 좋아요. 딱 떨어지거든. 여기는 딱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해에 관해서 우리가 특히 임용시험을 볼 때 이해에 관한 것들을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2020학년도가 그랬을 거예요. 2020학년도가 이 이해라고 하는 부분을 적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교과 교육론을 거의 손을 못 대는 지경까지 갔던 그게 2020학년도가 얘기가 되는데, 그때가 이게 더 이쪽에 적용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교육의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하고 설명의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다섯 번째는 역사적 사고가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역사로서 생각하는 게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게 얘기가 되죠.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얘기가 될 거예요. 연고론이 얘기가 되거나 영일론이 얘기가 되나,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의 이해가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요즘에 여기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건 뭐냐면, 역사적 사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역사가들이 역사를 탐구하는 그 과정이 역사적 사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즉 역사가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요 책 제목 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각 습관으로서의 역사라는 얘기로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뭐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냐면 뒤에 그 학습에 역사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연관이 돼 있는 이제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역사교육의 이론은 5개의 파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역사교육이 뭐예요? 역사교육의 내용과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이에요. 그러면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이라고 하는 데는 또, 자,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을까요? 여기도 5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이라는 이 단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얘기가 돼요? 이거는 교육 과정에 관한 부분이죠. 즉, 우리가 교육 과정 그러면 4단계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 4단계는 뭐예요? 제일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무엇을 만들고 내용을 선정하고 목표와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이고 마지막에 뭘로 가요? 마지막에 평가로 가겠죠. 이게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교육 과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데 교육 과정이 지금 4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아주 쉽게 그냥 제일 먼저 뭐부터 가야 돼요? 역사교육의 목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이 책에서는 역사교육 이론에서는 이론적인 측면을 다룬다면 내용과 방법은 실전적인 측면이에요. 어떻게 학교 교육에서 실제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역사교육의 목적 또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목표를 왜 세워야 되고 목표하고 무슨 관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쫙 얘기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뭘로 가요? 두 번째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내용 선정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용 선정을 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쫙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법이에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방법이 돼야 되는데 방법 전에 여기 단원에서는 뭐가 들어가고 있냐면 이 내용을 수업하기 위한 교재가 얘기가 되겠죠. 사실 이게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 하나가 2개로 분리되는 단어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교재로 만들어지는데 교재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돼 있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교재를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하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거 가지고 뭘로 가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방법이죠. 이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교수 학습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뭐 내용 구성은 뭐 개념 학습을 할 것인가, 주제 학습을 할 것인가 이렇게 쭉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수 학습 활동에서는 문답식 수업을 할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토론식 수업 해가지고 쫙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5번째는 뭐가 돼요? 평가가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2가지로서 어떻게 수업들이 구성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역사교육의 이론과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교과교육론 한다 그러면 내가 교과교육론에 몇 개의 단원을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개의 단원을 정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10개의 단원으로 정리하면 끝나는가? 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왜요? 여기에 하나가 또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죠. 여기에 교육 과정인데, 즉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의 역사, 이게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11번째 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1번째 단원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게 이 문제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역사, 그러니까 매년 A형 문제 1번 문제도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배신 때려가지고 안 나왔죠. 안 나온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과정이 1호 교육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교육과정이 지금 새롭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발표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과정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 교육과정 올해 발표가 되면 그러면 그 문제가 또 출제가 될 것들이 있고, 그거는 교육과정 해설서가 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역사에 대해서는 7차 교육과정까지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7차 교육과정까지의 역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처음에 책이었던 흔히 우리가 파란 책이라고 얘기하는 역사교육의 이해 안에 보면 우리나라의 교수 요목기부터 시작해가지고 7차 교육과정까지는 이 안에 있고요. 그 뒤에 이제 개정 교육과정들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 해설서들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 그거는 마지막에 이제 그 수업 교재에 마지막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있는 내용들 자체를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수험생의 특징이 있어요. 수험생의 특징은 뭐냐면 공부를 해도 불안해요. 그리고 검증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검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검증이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메타인지적인 측면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 메타인지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뭐냐면은 구조화예요. 구조화시키고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마인드맵 형태로 가지치기 형태로 계속 이렇게 그 틀을 잡아 놓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계속 생각하면서 이건 내가 알고 모르고 생각이 나고 안 나고들을 계속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는 이런 식으로 전체를 내가 조망할 수 있는 구조화되는 작업들을 내용 정리와 함께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셔야, 그래야 전반적으로 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스스로의 점검의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를 가도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밖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청소하는 데 있어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청소하시는 분들은 늘상 자기가 습관대로 쫙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청소를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청소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스로의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스스로의 체크리스트가 뭘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구조화 작업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네.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형태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전체적으로 교과교육론에 대한 공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교과교육론이라고 하는 이 역사과 교과교육론이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 크게 어떤 틀이 담겨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